연봉 1억이 되면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갈까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봉 차이, 나이별 연봉 차이, 직업별 연봉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봉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본질과 냉엄한 현실을 서늘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 자본주의에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또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연봉이 대한민국에서 몇 등이나 되는지 자본주의 성적표를 드려보겠습니다. 내 연봉이 상위 몇 프로인지 보시고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월급쟁이들의 워너비 연봉 1억은 실수령이 얼마나 되는지, 또 월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연봉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연봉 1,500만 원부터 상위 0.1%까지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1,500만 원은 예하는 국세청 2021년 소득구간별 자료에 의하면 상위 77%, 즉 하위 23%에 해당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육아 등으로 부업 등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되는데요. 연봉 1,500만 원까지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신 근로소득세는 내지 않고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약 8% 정도 공제하게 됩니다. 월 125만 원 월급에서 8%를 공제하고 받게 되는 실수령액은 11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소득세는 없지만 4대 보험이 약 10만 원 정도가 빠집니다. 연봉이 3천 정도가 되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연봉 3천을 알아보는 이유가 중소기업 대졸신 연봉이 2,800만 원이라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면 상위 49%, 하위 51% 정도가 됩니다. 중간 정도의 연봉입니다. 연봉을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월 250만 원 정도는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월급은 9% 정도가 빠진 2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국민연금이 10만 원 정도 나가고 건강보험료도 8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나가죠. 통장에 250만 원이 안 찍힙니다. 월급쟁이 지갑은 유리지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이면 이 4대 보험과 함께 연봉 1,500만 원에서 없었던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약 3만 2천 원 정도 내게 되는데요. 1년을 내게 되면 약 38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세를 최대한 환급받기 위해 세액공제형 상품 등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225만 원을 실수령하더라도 요즘엔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사회인으로 첫 출발을 하는데 넉넉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봉 3천이면 대한민국 중간 정도는 됩니다. 연봉 3천이 월 수령액 225만 원인데 월 300만 원을 받으려면 연봉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연봉 4천만 원은 되어야 300만 원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연봉 4천만 원이면 상위 35%에 해당되며 연봉 3천보다는 상위 약 16%가 상승하게 됩니다. 2023년 대학 졸업 예정자나 대졸 이상 신입 구직자들에게 설문한 결과 신입 구직자의 희망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남녀 성별로 희망하는 초봉의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평균 4,204만 원을 희망하였고 여성은 평균 3,780만 원을 희망하여서 424만 원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의 형태별로 희망하는 초봉 차이는 대기업은 4,214만 원, 중견기업은 3,941만 원, 중소기업은 3,665만 원이라고 했답니다. 대기업을 희망한 이들과 중소기업을 희망한 이들의 희망 초봉이 549만 원 차이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더 격차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이런 희망 연봉을 주는 것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죠. 구직자들에게 왜 이 정도의 초봉을 희망하느냐 물어봤더니 38% 정도가 대출금과 학자금, 생활비 등 고정지출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20%는 기업 규모와 평균 초봉 수준을 보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 정도는 요즘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희망 연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봉 수준이 입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95%가 회사 입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초봉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입사 희망자들과 기업 입장에서 상호 간 괴리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고 굳이 희망자들은 신입사원이 많으니 상호 핀트가 안 맞습니다. 중소기업은 사람은 필요한데
연봉이 적고 복지가 떨어진다고 희망자들이 적습니다. 상호 짝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봉 4천이면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약 293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연봉 3천만 원이 약 9% 공제되고 월급을 받는다면 연봉 4천만 원은 좀 더 많은 12%가 공제됩니다. 소득세만 1년에 120만 원을 내게 되는데요. 연봉 4천이 월 290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연봉 3천 받는 사람보다는 68만 원 더 받게 됩니다. 물론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여하튼 연봉 4천이면 상위 33% 안에 드는 연봉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2021년 연말정산 자료에서 근거한 1인당 평균 연봉입니다. 30대들의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연봉을 더 올려볼까요?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상위 몇 프로이고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연봉 5천이면 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연봉 1억의 절반이니까요. 연봉 5천은 상위 25% 안에 듭니다. 상위 25%의 연봉 5천의 삶은 꽤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연봉 5천의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월 수령액은 356만 원이 됩니다. 생각보다는 많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연봉 5천이 되면 좀 더 좋은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막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월 수령액 356만 원을 보니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연봉 5천이 되면 떼는 것도 많아집니다. 4대 보험과 함께 근로소득세가 무려 연 271만 원을 내게 됩니다. 연봉에서 무려 14.5%가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5천에서 14.5%를 빼니까 실수령 연봉은 4,272만 원입니다. 점점 세금이 늘어납니다.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위 25%의 연봉만으로는 성에 안 찰 수가 있죠. 그래서 상위 5%를 더 올려보겠습니다. 상위 5%로 더 올라가는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연봉 6천만 원이 되어야 상위 60% 안에 들게 되는데 상위 20% 안에 들기 위해서 연봉을 무려 1천만 원을 올려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영혼과 시간을 갈아 넣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6천만 원이면 상위 20% 안에 들어갑니다. 연봉이 좀 늘었다고 큰 소리 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런데 아이도 커가고 씀씀이도 커질 텐데요. 연봉 6천만 원의 실수령액은 약 420만 원이 됩니다. 6천만 원을 12여 개월로 나눠 생각하면 500만 원이 더해야 하는데 80만 원을 도둑만든 기분입니다. 월급의 약 16%가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로 빠져나갑니다. 국민연금은 21만 원, 회사가 반을 내주는데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야 내가 연금을 준비한다 생각하면 괜찮지만 건강보험, 장기보험, 고용보험으로 월 23만 원을 나갑니다. 연 276만 원이 나가는데 연 276만 원 지출이 속상합니다. 연봉 5천원 받을 때보다 월급은 64만 원 더 늘어나는데 이만큼 아예 학원비 여러 가지 쓸 돈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좀 더 럭셔리한 삶을 살아볼까 했는데 연봉을 더 올려가야 되겠네요. 연봉 8천만 원이면 중소기업 부장 이상 임원급 연봉이고 대기업 평균 연봉에 해당이 됩니다. 두산, 대우건설, 한국전력공사 등이 이 정도 연봉이 된다고 합니다. 연봉 6천에서 무려 2천만 원을 떼어야 합니다. 연봉 8천만 원이면 직장인 상위 10% 안에 들게 됩니다. 6천만 원 연봉보다는 꽤 윤택한 월급이 예상되는데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에 667만 원의 월급을 기대하지만 실제 수령하는 것은 538만 원으로 129만 원이 사라지고 통장에 들어옵니다.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3대 보험입니다. 여기다 근로소득세가 월 72만 원, 연 864만 원을 세금으로 떼게 됩니다. 연봉의 10.8%를 떼게 되는데요. 연봉이 8천이 넘어가면서 근로소득세율이 많이 뜁니다. 연봉이 8천이지만 실수령 연봉은 6,456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적어도 불만이지만 연봉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세금 때문에 불만이 생길 겁니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볼까 하는데 이놈의 세금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연봉이 많아질수록 ISA, 연금저축, ILP 등 절세 상품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워너비 연봉 1억을 알아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연봉 8천만 원을 보니까 떼일 돈이 장난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죠. 연봉 1억이면 상위 몇 프로 안에 들까요? 1%일까요? 아닙니다. 1%가 아닌 5% 안에 듭니다.
그렇다면 실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연봉 8천만 원보다는 월 127만 원이 많은 월 665만 원입니다. 연봉이 1억인데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죠? 실수령 연봉으로 따지면 8천만 원이 안 되는 7,980만 원입니다. 이때부터는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료 공제가 더 많아지고 근로소득세가 무려 1,356만 원이 됩니다. 근로소득세만 13.5% 정도가 되는데요. 꿈의 연봉이 감당해야 할 국가적 부담이 장난이 아니죠. 고소득 연봉자들의 세금 고민도 이해가 됩니다. 연봉 1억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확 부유한 생활이 가능할 것 같지만 이때 나이가 중년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자녀 교육비, 주택대출 상환금 등이 있을 수 있기에 실제 마냥 풍족한 생활이 가능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월급으로 실수령 1,000만 원이 되려면 연봉이 얼마나 돼야 할까요? 연봉 1억의 월 실수령이 669만 원이니까 또 다른 차원의 연봉이 필요합니다. 무려 1억 7천만 원의 연봉 협상을 완성해야 합니다. 연봉이 1억 7천 정도가 되어야 직장인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연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실수령 월 1천만 원이면 연 1억 2천인데 5천만 원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1억 7천이면 어디 기부라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월 공제액이 무려 413만 원이나 됩니다.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이 2배가 많아지고 고용보험도 12만 원이나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국민연금은 최대 납부 한도가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월급이 늘어날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또한 세금을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근로소득세 월 320만 원, 연으로 따지면 3,840만 원입니다. 연봉 대비 무려 22%의 세금입니다. 세금 월 320만 원이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의 월 수령액입니다. 연봉이 뜰수록 실수령액 비율은 더욱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연봉을 덜 받는다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연봉이 많아질수록 또한 부자들이 세금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이유입니다. 절세 삼총사는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비과세이고 그 다음이 소득공제, 마지막이 세액공제입니다. 연봉이 적은 사람도 고충이 있지만 연금이 많은 사람도 고충이 있네요. 알아보는 김에 연봉 5억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5억은 상위 1%의 1%입니다. 다른 차원의 연봉이죠. 거의가 기업 CEO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1000명 이하라고 합니다. 5억 정도 연봉이면 월 2,450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연 3억 정도 수령하게 됩니다. 약 40%가 4대 보험과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2억 원 세금을 내더라도 모두들 5억 원 연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봉 순위를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몇 등인가요? 성적표를 받아보니 스트레스 받으셨습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월급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데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연봉 1억을 받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면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단 세금은 적게 내시는 방향으로 말이죠.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